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좀 그냥 뭐 정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말이죠. 지금 앞에 방송에서도 제가 간략하게 언급해 드렸는데요. 윤석열 대통령과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와의 갈등이 우려된다. 이런 기사가 지금 오늘 조간에 대대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뭐 그런 표현까지는 쓰고 싶지 않았는데요. 자, 그래서 요 관련 내용을 추가적으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큰일 났어요. 자, 그래서 지금 오늘 보도를 보면은요. 지금 이제 보도 매체에 따라서 조금씩 성향은 좀 달라요. 자, 조금씩 성향은 다르지만은 심지어 30일 날 예정되어 있는 윤석열 대통령과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와의 그 회동이 무산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김문수 총리가 끝났는데, 윤 대통령은 당연히 임명을 해야죠. 뭐 야당이 비판한다고 임명하는 건 되겠습니까? 발목을 잡기 위한 청문회를 하는 야당의 작전에 우리가 말려들면 안 되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각한 카드까지 꺼내들고 있어요. 탄핵 카드까지 꺼내들고 있는데 요거 반드시 우리 국민들로부터 역풍을 맞아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한 가운데에서 이제 일부 유튜브들 지난번에 이진숙 지금 위원장 후보자 청문회 측에도 이진숙 당시 후보자가 청문회를 아주 잘 넘겼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히 이제 보수 유튜버들 중심으로 해서 차기 대선 후보군에 들어가면 지지율이 과연 얼마 정도나 받을 것이냐? 그런 이제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이번에 이제 김문수 후보자와 관련해서도 이제 이봉규 TV에서 맨 처음 요 조사를 했습니다. 가히 폭발적이죠. 물론 이게 전반적인 우리 국민의 민심을 나타내는 거다. 이렇게 뭐 다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여하간 그 정도로 우리 이제 여권에서는요. 김문수 이제 후보자도 이 수가 마찬가지로 말도 안 되는 야권의 공세에 당당하게 맞서는 그 모습이 멋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 여권의 결집에 상당한 기제로 작용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또 해봅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는요, 지금 이제 MBC 박문진 이사, 일단 가처분 심사에서는 가처분 판결에서는 이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KBS 지금 기존 이사들도 마찬가지로 신임 이사 임명한 거를 갖다가 요거를 처리하라.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마찬가지의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어요. 이거 강지원 반사라는 인간이 지금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네요. 그래서 제가 사실 어제 심야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이제 이 와이파이 사정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이게 방송이 말이죠. 이게 뭐가 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간략하게 그 내용 KBS 내용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현주와 또 난리 났네요. 이현주는 이제 우리 우파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 인간이죠. 이런 게 무슨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지금 삼선 배치까지 달고 있으니 참 가소롭기 짝이 없습니다. 정말 제가 욕은 안 하겠습니다. 자, 그래도 이런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께 이제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지금 이제 이 의료 분쟁, 요게 굉장히 장기화되고 있고,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제 해필이면 이게 총선하고 맞물려가지고, 그 당시에 이 총선 패배도 상당히 원인이 있지 않나, 이런 이제 비판들이 제기된 바 있고요. 이렇게 이제 의료 갈등이 장기화되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의 피로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지금 이제 의료계가요,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강수. 그러니까 자기네 그 좋은 머리를 그야말로 이 인술로서, 의술로서 우리 국민에게 봉사하고 섬겨야 되는데, 그 좋은 머리를 갖다가 정부하고 갈등을 세워가지고 끝까지 세워서 자기네 그냥 의료라고 하는 이 직업 영역에 있어서 이익을 극대화시키려고 하는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해서 저는 처음부터 여러분께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의사들이요, 인내의 한계선을 이미 상당히 지금 벗어났다. 여기에 방점을 두고 저는 비판적인 논조로 일관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지금 이제 제2의 또 한 번의 이제 의료 갈등이 지금 분출되는 위기에 있다. 이렇게 지금 보니까 지금 전 언론 매체가 대서특필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뭐냐. 한동훈 대표가 지난 일요일 날 있었던 당정대 이 회의에서 회의가 끝난 다음에 사이드라인에서 별도로 한도수 총리한테 귓속말을 한 거예요. 야, 이거 2026년도 이 박정호서부터는 좀 유예하자. 그러니까 지금 2000년씩 5년간 1000만 명 이거 늘리자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2035년이 되는 10년 후에 한 15,000명 정도가 지금 부족하게 보이는데, 그래도 10,000명 정도는 좀 보충시킬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게 큰 틀에서 얘기하면 이제 그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의료 개혁하면 이렇게 이제 정원 문제가 물론 가장 핵심이죠. 왜냐하면 정원이 일어나면 의료계 밥값이 떨어지잖아요. 당시에 YS 때 사법 개혁을 하겠다. 그래서 로스쿨을 만들겠다 했더니 그 당시 법조계가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왜? 아니 변호사 수가 늘어지면 시장 경제 기본 원칙이 뭐예요? 수요와 공급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변호사 값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떨어졌습니까? 더 올라갔고 변호사비도 이것도 양극화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검장, 검사장만 하더라도 건수 하나에 뭐 20억, 30억씩 부르는 게 그만이에요. 이 정도로 지금 아주 난잡하게 돼버렸는데, 여하간 자기네가 우려하는 것은 뭐냐? 이익의 감소입니다. 다른 무슨 의료 질 나빠지고 이런 거는 나중 문제고, 내 호주머니 돈이 지금 의사들 연봉 초봉이 아니라 평균 연봉이 뭐 한 3억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걸로도 양이 안 차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난리가 났는데, 지금 사실 의료계의 핵심은 물론 숫자지만은요, 지금 의료계가 요구하는, 그러니까 사법 리스크를 줄여달라? 지금 줄여주기 위해서 법을 뜯어고치겠다. 그 다음에 지역 필수 의료, 지금 우리 국민들이 지역에 의료계가 다 죽어간다. 아우성친제가 어정룰이 아니잖아요. 요것도 보충해주겠다. 그래서 심지어 내년 예산에서는 무료요. 이 의료계에 대한 패키지 차원에서 한 20조나 늘려줘요. 그러니까 667조라는 거 아닙니까? 667조 중에 20조를 의료계 쪽에 전격적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의료계가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사이드라인에서 2026년도 입학정원은 조정해달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미 앞방송에서 말씀드린 대로 아니 됩니다. 왜? 의료계의 문은 열려있다. 그러나 이 권력 자체, 최소한도 이 숫자만큼은 절대로 정부가 움직일 수 없다. 왜냐? 요거는요, 객관적으로 오랜 시간을 걸려서 이 관련 당사자들의 의견을 집합해서 과학적으로 만들어진 안이기 때문에 이거를 허틀어버리면은 의료개혁의 청사진이 깨지는 것이죠. 그래서 정부로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실에서도 이거는 양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요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동훈 쪽에서는요, 부글부글 끓고 있다. 정부가 안 받아들인 거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실도 굉장히 불쾌하다. 둘 다 불쾌하다. 지금 열차가 충돌하는 국면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제2의 윤한 갈등이 다시 폭발한 거 아니냐. 이미 총선 때부터 시작해갖고 지금 이 김건희 여사의 조사 문제라든가 최장병 문제라든가 이 갈등 이슈가 쌓여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로 다시 재점화되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우려가 지금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요거는요, 동아일보가 이 정리해놓은 요 내용이, 이 조선일보가 정리해놓은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여당과 야당, 그야말로 여여 갈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요, 의대 정원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정하는 것이다. 의료개혁은 당정이 한 목소리로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친미의료의 경우에는 정치권이 이거는 중재하기가 불가능한 것이다. 한동훈이가 왜 갑자기 그 의견을 내놨느냐? 이거 수상하다.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에서 한동훈이는요, 의료 개혁의 본질, 요 동력을 잃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려면은 국민 우려를 줄여줄 대안이 필요하다. 요 대안이 내년도 2025년도 입학정원은 손보기가 어려우니까 2026년도부터 손을 보자는 겁니다. 그리고서 이제 또 이 친한 의원들은 2026년도 의대 정원은 보류를 하는 것이 핵심이다. 중재안은 어떤 경우가 됐든 고수할 것이다. 이러한 아주 강공으로 나오고 있고, 한동훈 쪽에서도 부글부글, 용산 대통령실도 어이가 없다. 열받는다. 이런 지금 분위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대통령실의 입장은 뭐냐? 2026년도의 경우에도 이미 결정이 돼 있고, 의료계에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안을 갖고 올 때는 논의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요게 이제 지난 16일 날 청문회에서 정상윤 사회수석이 국회 청문회에서 밝힌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의료계가 갖고 와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박단, 얼마 전에 20일 날 한동훈이가 만났잖아요. 여기에서 이 박단의 의견을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엊그제 일요일 날 지금 이제 한동훈 대표가 한덕수 총리한테 귓속말로 제안한 거가 아니냐. 자, 그래서 한동훈의 핵심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5일 날 고위 당정에서 얘기한 대로 지금
내년도 내후년도 정원을 보류하자는 것이고 의료계에서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되겠다. 2026학년도 그리고 2025학년도도 처리하라. 그러니까 의료계는 내년도 입학 정원도 처리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작년 입시 그러니까 2024학년도 입시에서 3,133명이 증원이 됐고요. 그리고 내년도 2025학년도 그러니까 금년 겨울에 시험 보는 거잖아요. 여기에서는 4,610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총 인원이. 그래서 증원이 1,337명. 그리고 내년도에서는 이게 비정인데 지금 이제 이게 보도 매체에 따라서 다른데요. 지금 조선일보 보도를 보면은 조금 그 타협의 여지가 있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언론에서는 타협의 여지가 없다. 그리고 한덕수 총리도 정부안을 검토했는데 내년도 의대 2026년도 의대 정원안의 경우에는요. 이미 지난 5월에 지금 정부 차원에서 확정이 다 되어버렸다. 그래서 2026년도 의대 정원안은 이미 공개된 걸로 봐야 된다. 그래서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둘 다 충돌 국면으로 가는 것에 대한 우려가 상당한 것으로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말이죠. 더군다나 이제 윤 대통령도 바로 이제 월요일 날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서 지방의료 체계가 안 잡히면 지역교육적 균형 발전도 어려워지고 교육과 의료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 자,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물러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의료계가 이제 지금같이 반발한다고 해서 타협할 사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 전국의대 40%의 모집 인원은 올해보다 1,509명이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전진석 실장 주재로 열렸던 참모진 회의에서도 이제 한동훈이가 얘기하고 있는 중재안에 관해서는 상의도 없이 제안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쾌하다. 이거야말로 인기 영합적이다. 예. 그리고 의료개혁 방향은 조금 더 변경이 없이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다. 당정이 자꾸 한 목소리로 내야지 다른 목소리를 내면 안 된다. 이렇게 똑부러지게 지금 한동훈의 이 제안을 지금 제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이 대통령실에서도 상당히 강하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한동훈 대표의 이 안과 관련해서는 30날 지금 이제 윤 대통령하고의 회동이 있는데 여기에서 과연 이제 어떻게 다뤄주실 것인가? 요게 이제 궁금한데요. 현재로서는 대통령실에서 한동훈 대표의 중재안을 받을 가능성은 전무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지금 30일 날 만찬도 결국은 날아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제 이 김문수 관련으로 넘어가겠는데요. 이미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파행과 파행으로 이어졌는데, 제가 보기에는요, 이진숙 후보자에 대한 청문 효과가, 이 교육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진숙 때는 뻔뻔히로요, 3일씩이나 연속 청문회를 열었고, 그리고 하루는 현장 조사라는 명목으로 사실상 청문회 못지않은 그런 현장 이 점검 뭐라고 그럴까요? 청문회가 열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네들이 본전도 못 건졌지 않습니까? 최민희의 무능만 부각된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문수는 하루 만에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뒤끝이 아주 더럽습니다. 한마디로 임명을 할 경우에는 탄핵으로 가겠다. 그러면은 뭐 제2의 또 이진수가 나오는 거죠. 끝까지 탄핵 심판 받아보는 거죠. 별 수 없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이런 인기 영합적이고 그야말로 무도한 야당의 공세를 우리가 견뎌낼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이번에 예를 들어서 이제 반노동 인식, 또 역사관,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문제, 요런 걸 가지고 그동안에 계속 시비해 왔고, 그리고 일제 때 선조들의 국적이 일본이다. 이런 발언을 가지고서 야당이 이제 시비를 거는 바람에 결국은 또 한 13시간씩이나 또 정회가 됐어요. 예, 그게 이제 됐어요. 그리고 이제 제주 4.3 사건에 관해서도 이거는 명백히 남노당 폭동이다. 그리고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해서는 헌재의 판결은 존중하지만 이건 분명히 잘못됐다. 아니,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무슨 뇌물 받아먹을 사람이냐?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이의를 갖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라고 봐요. 아니, 박근혜 대통령이 그래 받을 게 없어서 뇌물을 받겠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김건희 여사가 디올 파우치백 받았다고 난리치는 거랑 똑같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난리가 나가지고요. 결국은 만약에 임명을 한다 하더라도 자기네는 탄핵에 가겠다.
지금 이렇게 난장판을 지금 만들겠다고 또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진숙도 결국은 탄핵을 갖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김문수에 대해서도 탄핵을 가겠다는 거예요. 이유는 친일 반노동이라는 거죠. 아니 친일 반노동 가지고서 탄핵을 가? 그러니까 말 가지고 말로써 탄핵을 하는 건 볼 수 있겠습니까?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중대한 법규 위반이 있을 때 가는 것이지 말을 좀 잘못했다. 그리고 인식이 좀 자기네들로 맞지 않다고 탄핵 가면요. 대통령도 장관도 무슨 뭐 판사도 검사도 탄핵 안 당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국회의원에 대한 탄핵 규정도 빨리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핵이라고 하는 굉장히 무거운 마지막 카드를 뭐 배고플 때 밥 먹듯이 하는 이 야당 반드시 심판을 받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국민이 소환해야 돼요. 그런 측면에서도 국민 소환권을 반드시 개헌할 때 집어넣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러면서 이런 그 상황 하에서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특히 박찬대가 나서갔고요. 윤석열 정권 들어서 최악의 구제불능한 반국가 인사다. 이렇게까지 지금 비판을 하고 그리고서 이제 이 탄핵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탄핵에 앞서서 야당 의원들이 별도로 이 환노위 야당 의원들이 일제히 기자회견을 열어서 사퇴를 촉구하고 있어요. 예. 자, 그리고 이제 특히 탄핵에 앞장서는 인간은요, 민주당의 김태선 의원이 되겠습니다. 자, 탄핵을 하겠다. 그래서, 이 김문수 후보자는 헌법을 부정하는 국무위원이기 때문에 충분히 탄핵 사유가 될 수 있고, 반헌법적 역사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탄핵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지금요, 대한민국 법원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추세가, 요게 이제 뭐 탄핵이 그러다든가, 그다음에 나는 뭐 일본 국적을 뭐 일제 때 우리가 다 박탈당했다든가, 그래서 국적은 사실상 일본 국적이다 이렇게 보는 거, 요거는요 넓은 의미의 표현의 자유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국내외적으로 모든 그 지금 이제 법조계가 다 지금 이제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는 광범위하게 보관을 그 인정을 해주는 이렇게 추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당의 탄핵과 관련해서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역풍이 불도록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 야당의 터무니없는 주장과 그다음에 이제 이 공세 이거를 갖다가 이 김문수 후보자가 제대로 딱딱 받아치기를 잘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여권에서도 이제 우리 여권의 요즘 문제점이 뭡니까? 국민의힘이 싸울 줄 모른다. 도대체 여권에서 싸우는 전사가 누구냐? 뭐 이런 거를 많이 이제 비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이진숙에 이어서 김문수 후보자가 제대로 싸워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이고, 그리고 뭐 어쨌든지 간에 신뢰성은 뭐 제가 보기에 대단히 미안한 얘기지만 무슨 신뢰성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이제 우리 흔히 얘기해서 이제 보수 우파 진영의 이 감정의 표현, 정서의 표현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요걸 봤더니요. 그래서 이제 이봉규 TV 뭐 아까 누가 이제 이봉규 TV를 좀 비판했던데 뭐 비판 뭐 그것도 표현의 자유니까 다 좋아요. 그러나 지금 그런 걸 따지지 않고 정서적으로 감성적으로 볼 때 그만큼 우리가 투쟁 의지가 낮은 거에 대한 국민들의 우리 우파 국민들의 반발이 표현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말이 지지 꼭 지지하기보다 거기에 대한 반발. 그러니까 이제 압도적으로 무료 말이죠. 그러니까 차기 대선 후보군들을 쭉 이름을 불러놓고서 조사를 해봤더니 근데 이 조사에 응한 사람이 지금 그만큼 많아요. 5만 2천 명이나 응했는데 김민수 지금 후보자가 76% 그리고 한동훈이는 15%고 나머지 뭐 오세훈이 홍준표니 이런 사람들은 전부 3%밖에 받지 못했어요. 예, 요 얘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엄격한 의미의 지지율이라기보다는 국민들이 열받아 있는 감정이 폭발된 것이다. 도대체 국민이 싸우지 못하고 뭐하고 앉아 있느냐? 그래서 요거는요, 국민의힘에 보내는 항의 메시지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의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문진과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 방문진 이사, 지금 이제 뭐 일단 성공했잖아요. 가처분신청 인용이 됐으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KBS 기존 이사들, 그러니까 이제 5명이, 김찬태, 류일영, 이상효, 정재훈, 조숙현, 이런 사람들이 지난 27일 날 이제 법원에요. 요거 이제 새롭게 임명된 그 이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의 재가 효력을 멈춰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
그리고 이 임명처분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전부 다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된 친문파 이사들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새롭게 그러니까 이진숙과 김태규 두 명이 의견한 거, 이거는 법적 정당성이 없다. 이거하고 똑같으죠, 방문진들하고. 그래서 두 상임위원이 공모 방식의 이사 추천에 필요한 심의를 거치지 않아서 이거는 졸속으로 했기 때문에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법적 효력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가처분 신청, 그리고 본안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런데 이제 법조계에서 이제 얘기들을 보면은, 야, 요거는 지금 MBC하고는 다르다. MBC하고는 다르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왜 그러냐면, 지금 MBC의 경우에는요, 지금 그러니까 이 KBS 이사들의 경우는 벌써 작년에 임명이 됐고, 그래서 6대5로 임명, 여권, 우리 보수 정권의 유리한 구도로 이미 다 바꿔졌어요. 자, 그런데 이제 MBC는 안 바꿔졌기 때문에 이 MBC파, 그러니까 문재인 파들이 센 것이고, KBS의 경우에는 우리 이제 이 보수 성향이 그대로 강하기 때문에 영향은 별로 크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박문진도 이제 MBC 사장이 있었는데 영향이 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요 소송의 결과에 따라서 지금 이제 연말에 있게 되는 지금 KBS 박민 사장, 이게 이제 12월 달에 있게 되는데 후보자 선임에도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지금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대로요. 요 지금 이번 박문진의 승소 판결을 내준 강지원 판사, 요 판사에 관해서는요. 이미 여러분께 말씀드린 대로 영남 경산이고 영남고등학교를 나왔고 연수원 살림시 1기의 대표적인 국제인권법 출신의 판사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김명수가 딱 박아놓고 떠는 겁니다. 예, 완전히 강좌파로 되어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국제인권법 연구에 판사들 중에서도 핵심 중에 핵심, 그러니까 극좌 인사로 정평이 다 있다고 합니다. 요거를 MBC 그다음에 제3노조에서 요 강제원이의 성향, 요거를 강력히 비판하는 입장문을 내놨고, 그리고 이제 제일 큰 문제가 뭐냐? 제일 큰 문제는 이게 이번 판결이라고 하는 것이 행정부의 인사권, 대통령의 인사권을 박탈하는, 그러니까 사법부가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입하는, 그럼으로써 삼권 분립의 정신을 싹 다 깨버리는데 상당한 문제가 있다. 예, 이러한 지금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이 MBC 3노조,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사건 분립 인사, 요것 중에서도 인사 문제는 일종의 이제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권한이고, 이미 기존 판결에서도 이 집행 부정지 원칙이 인사 문제에서 정해져 있는데, 그래서 과거에 이 고영주, 그 다음에 고대영 사장, 고영주 박문진 이사장, 강규영 이사, 이때도 지금 이제 이 집행 부정지, 이 원칙이 지켜졌는데, 이번에 이거를 깬 거, 요 정도 지금 이 강태원 부장판사에 대한 비판 요인으로 작용이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번 이제 이거를 배워가지고 지금 이제 KBS도 이 선임 요거를 갖다가 이제 무효화 시키려고 하는 지금 투쟁을 하겠다는 건데, 참 이거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재원 판사에 대해서는 징계 처분을 하라, 이런 요구도 쇄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마지막으로요. 이현주가 지금 난리가 났어요. 이현주가 이제 행정소송법으로 그러니까 이제 죄송합니다. 부정선거 혐의로 고발이 당했는데요.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송치 결정을 해서 이게 이제 허위사실 공표 혐의인데요. 이게 그래서 이제 사안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데, 왜냐하면 용인적 국민의힘 소속 시도의원이 그 당시 16명이요. 지난 3월 달인데 3월 26일 날 이현주가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가지고 발언한 내용, 그게 뭐냐? 왜 그 당시에 이 김호준 방송에 나와가지고 국민의 후보들도 전부 다 조선들이에요. 거기에는 지역 연구가 하나도 없어요. 완전히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지역 연구가 없으니까, 지역 연구가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지역 연구도 없이 출마를 했다는 거죠. 이거는 그야말로 상대방을 낙선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공직선거법상으로 보면은 상대방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낙선하기 위해서 악질적으로 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 그럴 때는 가중 요인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게 이 죄로 만약에 돈 벌금형으로 따지더라도 100만 원이 넘게 나올 확률이 굉장히 크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공직선거법상의 위반 그런 선거, 이 사범에 대해서는요, 100만 원만 넘어가면 배지가 날아가요. 그래서 이 이현주도 배지가 날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것이 아니냐. 이런 법조계의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이 연주가 지금 아주 굉장히 반발하고 있는 모양이 되고, 이렇게 해서 지금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민당 의원들이 무려 11명이 고발에 대해서 전부 검찰에서 이제 소환이 임박하다 보니까 민당 의원들이 전부 좀 악법을 만들어내는 그런 상황으로 치닫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현주는요, 뭐라고 했냐면, 뭐라고 이거를 반발하고 나섰냐면, 다시 일반적으로 선거에서 연고라고 하는 것은 태어나 자란 곳을 의미한다. 잠시 살았거나 인연이 있는 곳을 연고라고 주장할 수는 있지만은 그것만큼 해석과 기준이 다양하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 경찰 측 관계자가 말하는 것 보면 고발 취지와 관련해서는 이현주의 혐의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검찰에 송치를 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내가 이 선거법과 관련된 수사의 경우에는 본래 검찰이 가지고 있는데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서 경찰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전에 검찰에 송치할 때는 경찰하고 다시 다 사전 조율을 해서 넘겨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현주가 발언한 이 해명, 요거를 인정하지 않는다. 어떻게 연구라고 한 것이 꼭 태어난 것만 얘기하는 겁니까? 내가 살아도, 태어나지 않고 거기서 살아도 연구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현주는 지가 이 죄가 안 되려고 태어난 곳 이렇게 연구라는 개념을 굉장히 협소하게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나 상식적인 의미에서 연구라고 하는 것은 넓은 의미에서 그 연고, 그러니까 무슨 인연이 있냐 이거요. 이 연이 있느냐? 꼭 태어난 것만 아니고 태어난 것 플러스 알파인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 경찰에서 검찰하고 협의해서 송치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경찰이 지금 얘기한 대로 혐의가 있어서 넘겼기 때문에 이거는 100만 원 이상의 유죄 판결이 떨어져야 된다. 떨어질 것이다. 이러한 법조계 전망에 힘이 실리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 마치겠고요. 또 계속되는 저의 방송, 지금 이제 서울 시간이 굉장히 지금 아침인데 그래도 계속해서 제가요 주야로 여러분께 많은 뉴스를 최대한 더 빠르게 계속 전해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